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썸네일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었죠. 그 말인 즉슨, 단원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원이 바뀐 조선에 대한 이야기고요. 썸네일 그려준 친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4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거고요. 조선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발전됐는지를 4단원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예, 4단원은 쌤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조선 가운데서도 전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조선 전기에 어떻게 기틀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체제를 정비를 했다가 두 번의 전쟁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선의 유교적 통치 이념을 어떻게 건국을 통해서 만들어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위화도 회군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위화도 회군까지만 하더라도 시기상으로는 고려 말이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화도 회군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원나라 이어서 등장했던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놓아라. 왜? 거기는 이전에 원나라 땅이었잖아. 하지만 이거는 공민왕 때 이후에 수복 고려 땅으로 다시 가지고 온 땅이었어요. 이북 땅을 요구를 하니까 이에 반발한 고려 입장에서 요동을 정벌해버리자. 요동은 명나라 땅이었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정벌을 하자라고 추진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합니다. 즉 위화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국경 한가운데 있는 압록강에서 다시 백해서 돌아온다. 회군, 군사를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군사를 돌리다. 군사를 돌리다. 군인이 군사를 돌린다라는 뜻은 말 그대로 항명이고 쿠데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성계를 비롯한 이제 신진 사대부가 고려 국정을 장악하면서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과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전법이라는 거는 기존의 권문세족이 각각 농장을 설치하면서 가져갔던 거를 다 빼앗고 전현직 관리의 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법을 얘기합니다.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결과 권문세족이 땅을 가져갔으니 권문세족의 기반이 약화될 것이고 신진관료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신진관료와 권문세족의 대립이 더욱더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신진사대부에서도 정도전 같이 아예 고려를 뜯어 고치자라고 하는, 아예 갈아엎자라고 하는 세력과 정몽주를 필두로 고려 왕조를 유지하려는 세력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도전 같은 사람들을 급진파 사대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진파 사대부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온건파 사대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들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정도전과 같은 신진사대부가 힘을 합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성계와 정도전이 힘을 합쳐서 조선을 건국하더라.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정도전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왔는데 조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도를 계속 개성에 냅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서울 한양으로 도성을 천도 수도로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치 이념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유교 질서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왕도 정치, 왕은 도덕적으로 이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정도전이 쓴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인데요.
자, 훌륭한 재상을 뽑으면 나라의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어리석을 수도 있고 현명할 수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재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지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살기 좋게 해야 하고 호적을 자세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 왕조에는 비용 지출의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고려를 비판하기도 하면서 즉 왕의 역할은 훌륭한 재상을 뽑는 것이 왕도 정치의 가장 큰 덕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양을 천도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를 살펴보던 중 지금의 서울 땅에 이제 수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나라 중앙에 위치하는 장점 그리고 한강이 있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뭐 북악산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군사적으로도 유리하다라는 이점을 내세워서 지금 여러분들 뭐 광화문이나 경복궁 있는 그쪽 한양의 수도를 옮기게 된다. 그러면서 유교 이념을 담기 위해서 뭐 종묘나 사직단 같이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을 건설을 하기도 하고 사대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물이로인 흥인지문 그리고 국보이로인 숭례문 같은 이름에 아까 얘기했던 흥인 또는 숭례 이런 같은 유교적인 덕목을 적용해서 이름을 붙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국가 기틀을 확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4명의 왕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세 번째 3대 임금이었던 태종입니다. 미리 얘기를 하는데 태종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바로 왕자의 난으로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즉 형제간의 피 튀기는 싸움 끝에 태종이 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의 난으로 힘으로써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키고자 하는 조치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왕권 강화 정책이 바로 이 사병을 혁파해버리는 사병은 사사로운 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병을 혁파하고 군인들은 전부 다 이제 국가의 소속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육조직계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왕이 여기 있습니다.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원래는 의정부라는 기구를 거치고 그 안에 실무를 다룬 육조가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 그 태종 때는 이 의정부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키면서 육조에서 바로 왕으로 직접 보고를 하게끔 그래서 왕의 권력이 커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이 육조 직계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이제 호패법입니다. 호패법 같은 경우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와 같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분증과 같습니다. 신분증을 누구나 만들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군대를 보내는 기초자료로서 호패를 사용하게 했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다. 넘어갈게요. 그럼 그 아들이었던 네 번째 왕인 세종은 여기 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연구하는 집현전을 설치하고 신하들과 토론하는 경연을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다시 왕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육조로 가는 의정부 서사제를 채택을 하기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세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것뿐만 아니라 뭐 과학이라든지 뭐 농업이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등장하는 왕은 바로 제 7대 왕, 7번째 왕인 세조입니다.
세조는 세조도 똑같이 태종이랑 비슷한데요. 계유정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6번째 왕이었던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다시 한 번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지편전과 경연을 바로 폐지해버리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강화되고요. 그리고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 왕이었던 성종이 등장하는데, 성종은 다시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경연을 다시 중시하는 모습, 그리고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이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갔다. 고려에서도 성종이 있었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보듯이 조선에서도 성종이 국가의 기틀을 잡아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집권체제 완성하기 위해 법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육조와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공전까지 있는 육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인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모습까지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어떻게 건국 과정이 되느냐 라고 여러분들 살펴봤을 때, 위화도 회군, 그 다음에 과전법 실시,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이 되고, 그리고 어디로 천도한다? 한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서 조선에 어떻게 기틀을 잡아갔는가 라고 봤을 때 4명의 왕이 나오죠. 태종,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세조, 그 다음에 성종이 있다. 그래서 빨간색은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스토리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수업 시간에 요 스토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또 짧게 담는다고 선생님 말도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좀 내용이 많아서 조금 말이 빨라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4단원도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